오늘 뉴스 속에 숨겨진 재테크, 건강, 생활 지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뉴스 속 숨겨진 꿀팁 챙겨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테크 편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 넘는 집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넘으면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때는 집값 1억 원이면 강남 아파트도 샀는데 지금은 15억 원도 비싸다며 대출을 막으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내 집 마련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15억 원 이하 지역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신도시는 아직 15억 원 이하 매물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 공동 명의를 활용하십시오.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신규 분양이 늘어나면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9월 코픽스 금리가 0.03%포인트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때는 은행 이자가 10%가 넘어서 적금만 넣어도 목돈이 됐는데 요즘은 2%대에서 0.03% 오르내리는 것도 뉴스가 됩니다. 그럼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내 대출 상품이 코픽스 연동인지 확인하십시오.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대출 상세 조회를 누르면 기준금리 종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월 상환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1억 원 대출 기준으로 0.03% 오르면 월 2만 5천 원 정도 이자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국고채 금리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520%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보다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예금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예금 이자도 함께 줄어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때는 은행 이자가 10% 넘어서 정기예금만 해도 용돈을 벌었는데 요즘은 채권 금리가 내려가니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은퇴 세대는 어디에 돈을 굴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5년 늦게 받으면 연금액이 36% 늘어납니다. 65세부터 월 100만 원 받을 것을 70세부터 받으면 월 136만 원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연금 저축을 활용하십시오.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 번째는 배당주 투자를 고려하십시오. 은행 예금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또 미루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국민연금 낼 때 나중에 충분히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고갈 위기라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연금 조회를 하면 65세부터 얼마를 받을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노후에 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만 나온다면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그 차액을 메울 재원을 지금부터 마련하십시오. 개인연금이든 예금이든 월 50만 원씩 10년만 모아도 6천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건강편입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때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며 살았는데 요즘은 가까운 사람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치매 예방과 함께 재산 보호 대책입니다. 먼저 치매 예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면 치매 발병률이 40%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간단한 영어 단어, 악기 연주 같은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호서대학교에서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됐다는 오늘 뉴스처럼 요즘은 대학에서도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 많으니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증과 함께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네 번째는 손을 많이 쓰는 활동입니다. 뜨개질, 종이접기, 글씨 쓰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숫자 계산 연습입니다. 장을 보러 가실 때 계산기 대신 머릿속으로 합계를 계산해 보십시오. 간단한 더하기 빼기만으로도 뇌 훈련이 됩니다. 이제 재산 보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처럼 치매에 걸렸을 때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자녀나 친척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나중에 재산 관리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3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통장과 도장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통장은 집에, 도장은 자녀에게 맡기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큰 금액 인출 시 가족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은행에 가서 500만 원 이상 인출할 때는 자녀에게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미리 요청해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십시오. 매달 말일에 자녀와 함께 통장 내역을 확인하면 이상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거래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요즘 은행에서는 고령자 보호 서비스가 있어서 큰 금액이 이체되면 가족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치매 조기 검진입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지혜 편입니다. 오늘 정부가 캄보디아 3개 지역에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코산, 바벡, 호이펫이라는 곳인데 범죄 조직이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때는 해외여행이라면 일본이나 홍콩 정도였는데 요즘은 동남아까지 자유롭게 다니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정부에서 합동대응팀까지 보내서 구금된 한국인을 송환하려고 한다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리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해외여행 갈 때 꼭 알려줘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 일자리 광고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월급 500만 원 이상 준다. 숙식 제공한다. 비자 걱정 없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99% 사기입니다. 제대로 된 해외 취업은 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여행 전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꼭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이라고 검색하면 나라별로 위험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행금지 지역은 빨간색, 철수 권고는 주황색으로 나오니 그 지역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여행자 보험을 꼭 가입하십시오. 하루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고 사고나 질병은 물론이고 납치나 인질 사태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조심하십시오. 특히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교포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카지노에서 일하면 된다. 이런 말은 전부 사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권과 귀중품을 항상 몸에 지니십시오. 호텔방에 두고 나갔다가 여권을 도난당하면 귀국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권 사본을 이메일로 본인에게 보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에게 일정을 상세히 알려두십시오. 어느 호텔에 묵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공유하십시오. 일곱 번째는 현지 한국 대사관 연락처를 미리 저장하십시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번호는 855 내지 23 내지 211 내지 900입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영사콜센터 82 내지 2 내지 3210 내지 404로 24시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요즘은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다 됩니다. 현금은 하루 쓸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는 호텔 금고에 보관하십시오. 아홉 번째는 단체 여행을 이용하십시오. 개인 자유여행보다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이드가 있고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위험한 곳에 갈 확률이 적습니다. 열 번째는 스마트폰 위치 추적 기능을 켜두십시오. 아이폰은 나의 찾기, 안드로이드 폰은 내 기기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족이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꿀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하시면 내일도 뉴스 속 꿀팁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에이스2025이었습니다.